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4일 저병목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민심이 사실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부동산 3법, 이 부분에 관해서 통과가 되고 나니까 헬리오시티, 송파 헬리오시티라든가 서울 잠실주공, 아주 대단히 아파트 단지죠. 이런 데의 전월세 매물은 헬리오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0%, 잠실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자취를 감췄다. 이 얘기는 제가 사실은 부동산 3법 통과되고 난 이후에 또는 통과되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이게 매물 잠김 현상이 있을 거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결국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개월 지난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는 일단 이 지금의 매물 잠김 현상은 일시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은 제가 보건대는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매물을 다시 내놓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살 형편이 안 되는 갭 투자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전월세, 왜냐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일정 비율밖에 올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할 편법을 찾을 것이다. 사실은 이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중요성, 물론 시장 만능주의 이거 아닙니다. 자꾸 하면은 지금 여권 사람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시장 만능주의냐 얘기하는데 시장 만능주의 아니죠. 그러나 시장에 적절히 개입하면서 그 시장을 이용할 줄, 시장이라는 게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적절히 이용해야죠. 이 수요와 공급의 모든 것을 다 정부가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그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급을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왜냐면 정부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니까. 왜냐면 시장은 엄연히 이쪽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정부는 이쪽에 가서 딴 것만 자꾸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편법과 꼼수 이런 걸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강구하기 직전까지의 어떤 적절한 수준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준이어야지 시장을 통제하려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요. 구체적인 대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이런 거 가지고서는 이건 잡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얘기인데, 전 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부동산 훈수를 또 두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걸 소개해드리고, 조국 전 장관이 21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면 IMF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1.1%다. 그래서 세계의 37위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기사를 누가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공유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링크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서울, 그것도 일부 부자 동네인 강남 3구에 국한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어느 페이스북 사용자가요. 아마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거나 그러겠죠. 그랬더니 이걸 그대로 공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작년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통계를 내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선 3분기니까 3분기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1년이 지났고요. 그러니까 1년 전 통계를 누가 인용해서 강남 3구에 국한된 부동산 투기 문제다, 이렇게 그걸 보여주는 통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어쩌보면 강남 3구에서 부동산 투기가 있는 문제를 그럼 강남 3구에 딱 국한돼서 여기만 쪽집게로 하든가 전국적으로 다 묶을 것이 아니고, 그게 우연이나 이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튼 그 방안을 강구하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이걸 전국적인 아파트를 다 묶어버리고, 왜냐면 전국 상황은 강남 3구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통계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수치는요, 아파트,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파트죠. 근데 이 수치는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빌라, 단독주택 이런 것까지도 다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일각에 가면요,
빌라, 단독주택 이런 거는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일부 떨어진 곳과 서울에 오른 곳 이런 데 합치면 뭐 1.1%뿐만 아니고 뭐 마이너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식의 통계를 많이 인용합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뭐 한국감정원 어쩌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랬지 않습니까?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랬고요.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근데 그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환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 이 환부가 아니고 이 몸의 다른 부위입니다. 멀쩡한 다른 부위. 그러니까 멀쩡한 다른 부위하고 지금 손가락이 막 잘려나가서 아픕니다. 근데 너는 야 그래도 전체적으로 너는 건강이 좋잖아?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무지한 얘기고요. 이 통계를 읽을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 통계입니다. 전국 통계. 전국 통계는 전국 지방의 그 아파트 마이너스 된 인상률이 마이너스 된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현상과 전국 통계를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지 않는 통계 수치 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114 이게 이제 아파트 가격 같은 거 전국적으로 막 거기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매매 가격 뭐 국토교통부에도 그런 게 있더군요. 거기에 따르면 이 기간에 작년 3분기에 아파트 가격만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빌라, 단독주택 이런 거 다 빼고 전국적으로는 3.2% 3배입니다. 3배. 서울은 6.1% 5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올랐다. 아니 이게 살아있는 통계입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 본인 방배동에 아파트 있죠? 그거 재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 5월인가 뭐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그러던데 그것만 봐도 얼마나 많이 아파트 값이 올랐는가 아마 실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은 그렇게 올랐는데 뭐 전국적으로 뭐 3분기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는 두 얼굴이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도 또 22일 날 하나 올렸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 작전 세력이 있고 어떤 정책도 뒷북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다.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어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투기 심리라는 거는요. 정말 투기 세력은 우리 사회의 소수입니다. 그러면 왜 일반 주부와 젊은 층이 패닉 바잉 현상에 들어갔을까요? 거의 공황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자 이런 현상에 들어갔을까요? 그거 작년 3분기? 작년 3분기에 그런 현상 없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올해 2분기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올해 5월, 6월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정부에서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발표하고 그러면 먹히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틀렸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자. 이게 패닉 바잉 현상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투기 대열에 뛰어든 것 이런 투기 심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뛰어들었습니까? 아니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뛰어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믿고 문재인 정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파트값 곧 진정될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훨씬 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속았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자. 문재인 정부 믿고 있다가는 정말 평생 집 못 갖고 살겠다. 이래서 뛰어든 겁니다. 투기 심리가 아니고요. 일반 주부하고 그 다음에 젊은 층이 무슨 그렇게 투기 심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어디 있어서 그 아파트 사모으기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 전문가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전문가들도 균형 잡힌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쓰세요. 적어도 장관이라면 자기가 뭐 부동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서 얘기를 해야죠. 일반 주부와 젊은 층까지 다 투기 세력으로 모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걸 5분만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있죠. 시장.
그래서 제가 시장을 이용할 줄 아는 정부가 훌륭한 정부고 유능한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정부는 시장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싸운 결과, 지난 3년간 싸운 결과가 바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여기 일반 주부와 젊은 층은 3년 지난 지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믿고 기다리다가는 우리는 평생 집 없는 삶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뒤늦게 뛰어든 겁니다. 뒤늦게. 불신 때문에 뛰어든 겁니다. 자, 어제는 또 이런 걸 냈습니다.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다. 보수 언론도 집권 3년 뭐 했나 식으로 정권 타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기 시장도 시장이라는 시장 만능주의를 옹호하는 이중적입니다. 부동산 스타 강사들을 다룬 한 경제지 기사를 공유해가면서 언론은 한때 분명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현상을 봤고 기사를 썼다. 처방이 정부의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 공급 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뚜기식 작전 세력의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이다. 3년 안에 안 찾아졌다고, 이 대책이 안 찾아졌다고 타박해 단기 대책을 쏟아놓고 땜질 처방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누가 뭐라? 그런데 이 정부는 단기 대책을 쏟아놓고 땜질 처방을 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래 놓고서 국민들한테 집 안 사도 된다, 곧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쓴 그 페이스북 기사는 지금 문재인 정부 침뱉기입니다. 이런 기사를 공유했다고 하는데 이 기사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지난 3년여간 계속 이렇게 해와서 이렇게 시장과 싸우다가 오늘날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렸고, 그것이 부동산 민심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뭐 시장 만능주의를 옹호하는 이중적 자세를 보수 언론이 보이고 있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부는 자꾸 이 미래통합당 지지 세력과 같은 그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쪽 사람들한테 뭐 시장 만능주의라고 얘기하지만 만능주의 아닙니다. 제가 봐도 시장에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죠. 시장이 통제력을 잃었을 때 적절히 개입하는 거. 정말 투기 세력한테만 타겟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 사람들을 잡아내는, 쪽집게처럼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하향 안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하향 안정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풀어가지고 각종 규제를 풀어서 집을 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집을 사라. 예금 금리도, 대출 금리도 깎아주고. 그랬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폭등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사실 당선된다는 거 뭐 이미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강남에는요, 문 대통령 당선되면 집값 오를 것이다, 파다했습니다.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군요. 자,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얼마 전에 금부 분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과 부동산 분리,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 하는 걸 경제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러더군요. 처음 듣는 얘기.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한테 물어봤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걸 도대체 금융과 부동산을 지금 어떻게 분리합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했을 때의 부작용,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거를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대구 지역에 있는 좌파 경제학자들이 주축이 된 헨리 조지 포럼, 뭐 여기에 영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글쎄요, 적어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려면 좌파든 우파든 여하튼 균형 잡힌 전문가들한테 전문성이 있는 식견을 가지고서 본인이 좀 검토를 해서, 본인도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부동산 문제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거 뻔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본인이 모르면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나서 페이스북 글을 쓰든가, 그 중에 특정 어떤 편향된 경제학자들한테만 물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시장을 부추기고 있다. 시장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런 전직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은요,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시고요. 자기 재판이나 열심히 챙기고, 그리고 이런 문제, 사회 문제에도 얘기를 하고 싶으면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사람들한테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은 대책을 내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정말 자기네들이 훈수를 두고 싶으면.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면서, 그리고 어느 특정 진영의 이런 견해만을 대변해서는 이거는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